안녕하세요. 스미다입니다. 오늘은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분쟁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 지역은 종교적 역사적인 지역이어서 그 기원부터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이스라엘의 고대 명칭은 가나안이었습니다. 약 4천년 전 유대인의 조상인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정착해서 유일신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형성합니다. 참고로 아브라함은 세계 3대 유일신 종교인 유대교, 기독교, 이슬람교의 공통 조상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기원을 구약 성경으로 알아보자면 하나님이 갈대아 우르에 있는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땅과 민족을 약속해 주십니다. 아브라함 가문은 그 약속을 의지하고 살아갑니다.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과 에서를 낳습니다. 원래 에서가 장자였으나 야곱이 속임수를 써서 장자권을 빼앗고 약속의 계승자가 됩니다. 그러나 야곱은 에서로부터 목숨을 이어받고 가나안 땅을 떠나 도망치게 됩니다. 그곳에서 아내를 여러 두게 된 야곱은 12명의 자식을 낳습니다. 이후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는 길에 야복강에서 하나님의 사자와 씨름을 하게 되고 씨름에서 이기면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받게 됩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후 야곱의 아들 중 요셉이 이집트의 총리가 되었고 온 땅에 가뭄이 들었을 때 야곱은 가문을 이집트로 이주하게 합니다. 그렇게 이스라엘은 이집트의 털을 잡고 크게 번성을 하는데요. 후에 요셉을 알지 못하는 파라오가 나타나면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고된 노역을 시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신음소리를 들으시고 아브라함, 이삭, 야곱과 했던 약속을 기억하십니다. 그리고 모세라는 인물로 출애굽을 감행하십니다. 여기까지가 구약 성경에 나오는 가나안 땅, 신이 약속한 땅 이야기입니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기원전 15세기경 팔레스타인 지역에 들어온 유대인은 기원전 1055년 사울이 고대 이스라엘 첫 번째 왕이 되었고 기원전 1015년 다윗 왕은 팔레스타인을 제패하면서 이스라엘을 강대국의 반열에 올려놓습니다. 965년경 왕위를 계승한 다윗의 아들 솔로몬은 여러 업적을 남기는데요. 업적 중 최고로 꼽히는 것은 고대 유대교의 중심이 되는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한 것입니다. 그러나 기원전 6세기 외세에 의해 망하고 기원전 100년 무렵엔 로마의 속령이 되어 지배를 받고 박해를 받게 됩니다. 이에 유대인들은 제1차 유대전쟁을 일으켰으나 70년 로마에 패하면서 예루살렘이 정복당했고 헤롯 성전이 무너져 버립니다. 헤롯 성전의 남은 서쪽 벽이 바로 통곡의 벽이고요. 뿌리를 잃은 유대인들은 그나마 남은 성전의 서쪽 벽에 모여 통곡해서 기도한다 해서 통곡의 벽이라 불립니다. 예루살렘 함락은 커다란 결과를 초래했는데요. 이때부터 기독교는 유대교와 서서히 갈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은 전 세계로 뿔뿔이 흩어졌고 2000년에 유랑 생활을 하며 디아스포라 신세가 됩니다. 이후 637년 이슬람교 아래 단결한 아랍인들은 이스라엘 땅을 정복하는데요. 그들은 11에서 13세기 로마 제국의 십자군 원정을 물리친 후 팔레스타인은 700여 년 동안 무슬림의 터전이 되었습니다. 그들도 예루살렘의 이슬람 성전인 알-아크사 모스크를 건설했고 예루살렘은 메카, 메디나와 함께 이슬람 3대 성지가 되었습니다. 많은 시간이 흐르고 19세기 말 국가 건설을 위해 투쟁하던 유대인은 국가 건설의 예정지를 성서에서 약속한 땅인 팔레스타인으로 정하는 시오니즘 운동을 하며 팔레스타인으로 이주가 시작되었습니다. 전 세계 각지에서 막대한 부를 축적한 유대인들, 로스차일드 가문 등의 지원으로 약 만여 명의 일부 유대인들은 팔레스타인 땅으로 이주하게 되었습니다. 여기까지는 이스라엘 민족이 합법적으로 팔레스타인 땅을 구입하고 이주한 것이므로 문제될 게 전혀 없습니다. 문제는 세계대전 이후 발생하는데요. 세계대전을 치르면서 영국이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 사이에 이중계약을 맺습니다. 당시 팔레스타인 영토는 오스만 제국의 영토였습니다. 영국은 팔레스타인 땅의 아랍권 국가들에게 세계대전에서 우리를 도와주면 전쟁이 끝난 후 자치 정부를 수립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는 맥마흔 선언을 했고 당시 이미 막대한 부를 가진 이스라엘 민족들에게도 금전적인 지원도 받고 미국도 참전시키기 위해서 같은 약속에 벨푸어 선언을 한 것입니다. 전쟁이 끝나고 영국은 팔레스타인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이스라엘 민족들의 팔레스타인 거주를 인정해버리고요. 1900년간 털을 잡고 살아오다 갑자기 땅을 잃은 팔레스타인들과 유대인 간의 긴장이 고조됨에 따라 유엔도 개입을 하게 되는데요. 1947년 10월 유엔은 팔레스타인을 아랍 지구 48%와 유대 지구 52%로 분할하는 결의안을 가결했습니다.
이후 1948년 5월 14일 이스라엘이 건국됩니다. 유엔이 이렇게 땅을 나눠주기 전에 합법적으로 이스라엘 민족이 구입한 땅은 팔레스타인 국토의 5% 정도뿐이었으니 그 외의 지역은 기존에 살고 있던 팔레스타인 사람들의 땅과 집을 빼앗고 내쫓았습니다. 이런 이유로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의 전쟁이 시작됩니다. 전 세계적으로 이스라엘을 긍정하는 국가는 미국이 거의 유일합니다. 다른 대다수의 국가들은 미국의 힘에 의해 침묵하고 있고 땅으로 얽혀있는 중동 아랍 국가들은 결국 이스라엘과 전쟁을 치르게 되는데요. 1948년부터 1976년까지 총 4번의 중동 전쟁에서 이스라엘은 미국의 힘을 얻고 모두 압도적으로 승리하였고 이로써 이스라엘의 지배에 들어간 영토 면적은 독립 초기보다 8배가 넘게 확대되었습니다. 95만여 명의 아랍인들은 서한, 가자, 요르단, 시리아, 레바논으로 피신했고요. 이들이 바로 팔레스타인 난민입니다. 이스라엘은 1967년 3차 중동 전쟁을 일으켜 승리 후 서한 지역에 살던 아랍인들을 몰아내며 이스라엘 정착촌을 건설하기 시작했고 가자 지역은 테러 집단으로 낙인 찍힌 하마스가 통치한다는 이유로 경제적, 정치적, 지리적으로 완전 봉쇄를 해버립니다. 2020년 트럼프 행정부 중재로 이스라엘과 아랍 국가들이 맺은 아브라함 평화협정으로 마침내 중동의 평화를 가져올 것이라는 기대감을 갖게 되었는데요. 미국 대사관을 예루살렘으로 옮겼을 때도 잠잠하던 이스라엘 하늘에 가자 하마스가 쏘아올린 로켓폭탄이 터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번 사건이 있었던 동예루살렘은 기독교에서 예수가 십자가를 지고 걸어갔다는 십자가의 길과 예수가 숨을 거뒀다가 부활했다는 성분묘 교회가 있고 유대교에서 최고의 성지로 여기는 통곡의 벽도 여기에 있습니다. 또한 이슬람교의 성지인 황금사원인 바위의 돔과 알-아크사 모스크가 있어 종교적으로 분쟁이 큰 지역이어서 유엔은 1947년 이런 예루살렘의 특수한 성격을 고려해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어느 쪽에도 속하지 않는 특별한 국제 체제를 결의했고 지금도 유효합니다. 대부분 팔레스타인이 거주했었고 팔레스타인 독립국가의 수도로 예정된 곳이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제3차 중동 전쟁에서 이스라엘이 점령한 후 유대인 61%, 무슬림 37%, 기독교인 1%가 섞여 살게 된 이후 언제 분쟁이 터질지 모르는 하얗고 같은 곳이 되었습니다. 이번 사태의 직접적인 이유는 교전이 있기 거의 한 달 전 이슬람 주요 종교 행사인 라마단 첫날이었습니다. 무슬림들은 서한 종탑에서 흘러나오는 기도문에 따라 기도하기 위해 이슬람 성전 아크사 사원에 모였고 또 그날은 이스라엘 대통령이 인근 통곡의 벽에서 전몰용사 추도식 연설이 있던 날이기도 했습니다. 이스라엘 경찰은 무슬림의 기도문 때문에 대통령의 연설이 방해되는 것을 염려해 아크사 사원의 무단으로 들어가 전선을 끊고 기도문을 중단시켰습니다. 그리고 라마단 기간 중 폭력 사태를 방지한다는 이유로 젊은 아랍인들이 모이는 만남의 장소를 봉사한 것입니다. 이런 사건들을 겪으며 주체의식에 상처를 받은 팔레스타인 젊은이들은 거리로 뛰쳐나와 이스라엘 경찰들에 대항하고 유대인들에게 돌을 던지며 저항했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정치적인 이유인데요. 이스라엘의 네타냐후 총리는 정치 생명의 최대 위기에 직면해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런 분쟁이 정치적 위기를 모면하기 좋은 기회가 되었고 팔레스타인은 요르단강 서한 지역을 통치하는 마무드 아바스 팔레스타인 자치정부 수반은 하마스와 함께 15년 만에 총선을 치르기로 합의해 선거가 5월에 예정이었었는데 갑자기 총선을 무기한 연기한다고 선언합니다. 총선이 연기된 상황에서 하마스는 이스라엘과 투쟁을 이끄는 팔레스타인 지도 세력으로 홍보할 기회를 잡은 것이 그 두 번째 이유입니다. 무력 충돌 사태의 시작은 하마스 측의 로켓 공격이 먼저였습니다. 5월 10일 저녁 로켓 17발을 예루살렘 쪽으로 발사를 시작했고 10일 동안 로켓 4,300발을 쏘았는데요. 대부분은 이스라엘 방공 미사일인 아이언돔에 의해 유격되었고 약 90%를 막았습니다. 피해자는 대부분 팔레스타인 민간인이었고요. 팔레스타인 측 248명, 이스라엘 측 12명의 사망자가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5월 21일, 11일 만에 휴전을 했습니다. 이번 분쟁은 가자 지역에 대한 이스라엘의 봉쇄와 규제 조치, 그리고 서한 지구에서 수십 년간 이스라엘이 정착촌을 건립하면서 팔레스타인들을 무시하고 서서히 추방시킨 결과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그동안 팔레스타인은 분노를 터뜨릴 명분이 없었다 뿐이었는데 이번 아크사 사원 학성기 사건이 바로 그 역할을 한 것이고요. 팔레스타인의 불만이 타협을 해결하기보다는 제도적으로 규제하고 추방시키려는 이스라엘의 일방적이고 안일한 해법을 수정해야 된다는 자성의 목소리가 이스라엘 내부로부터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분쟁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